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다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고요. 저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계형 정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예. 벌써 이제 정치 재개하신 지가 수달 넘었죠? 제가 2월 12일 날인가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오라고 생각되니까 2달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동안에 아주 광폭의 행정 활동을 많이 이어오신 것 같은데 정말 전국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저에게 후원회장을 맡아달라는 데가 좀 있어서요. 저희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후보를 필두로 해서 부산의 해운대, 남구, 박재범 그래서 근데 한번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광폭의 활동이시고 때로는 논쟁의 중심에도 계신 것 같고 전국을 다니시고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네. 지금 우리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고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제 내부의 그 경선 잡음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그걸 최소화시켜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금 방향을 못 잡고 거의 구제불능 상태로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목전이기 때문에 그게 화두인 것 같고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구도적으로 볼 때 당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역시 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은 쟁점이나 이슈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더 악화돼서 기름값이 오르고 우리 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의 지금 유가 상승과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오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2주간의 그런 휴전을 제안해서 합의가 됐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마냥 악화시킬 수가 없어서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대적으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오히려 이제 얼마나 자체 내부에 서로 간의 실수가 생기는 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여러 가지 후보들 간에 서로 마타도라든지 경선 불복 잡음 같은 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일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그 없는 집에서 더 그래도 분란이 있고 마지막 남은 자기 보루인 대구에서조차 주호영하고 이진숙 후보를 잘라내고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니 뭐니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좀 자력으로 뭘 극복할 수 있는 반탄력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도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은데 막판에 또 선거라는 걸 많은 편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송 대표님은 저랑 비슷한 게 있어요. 경력으로 봐서 광역단체장도 하시고 기원도 하시고 또 사법리스크 옥고를 많이 치르셨는데 그 전후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소외라든가 다짐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점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도 이제 329일 감옥 생활을 했는데 거의 11개월쯤 했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저를 기소할 때 가장 참고로 삼았던 게 우리 권선택 시장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때 대전발전 미래포럼을 유사선거사무소로 기소했다가 그것은 무죄를 받았고 거기 나온 회비를 정치안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기소해서 그걸 이제 억지로 유죄를 만들어냈는데 그 판례를 가지고 저한테 그대로 적용시켜서 제가 참여했던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이제 문제 삼아서 정치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또 열심히 싸워서 무죄를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뿌듯하고요. 또 저로 인해서 고생했던 다른 의원들도 저가 열심히 싸워줬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서 다 무죄를 받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저 자신에 대한 반성과 내가 잘 나갔을 때 또 현역 국회의원 당대표를 했을 때 우리 서민들의 우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했는가, 우리 권선택 선배님처럼 이게 다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내가 제대로 챙겼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면교사로. 아주 소중한 기운이시고 제 사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도움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역적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제가 아는 송 대표님은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굉장히 연찬을 많이 하시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글 많이 제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뭐 인권 변호사도 하시고 10년 정도 하셨는데 되게 보면은 좌파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손흥민 대표님의 자랑이랄까 정체성이 뭐다 이렇게 규정하신다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실사구시의 정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치와 송영길의 그런 정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세 흐름을 통괄하는 그 하나의 공감대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게 유능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효능감 있는 결과를 창출하는 유능한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맨 사변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가치 논쟁 그런 사변적인 것보다는 국민의 손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투명하고 공개하는 정치에 국민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는 게 아시다시피 제가 한미 FTA를 다 우리 민주당에 반대할 때 찬성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탈원전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를 했고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실용적 정책을 일관되게 해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대한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유능한 진보 플러스 포용적 진보 맞습니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우리 시대에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 대표님 앞으로는 큰일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나갈 방도 크고 포부도 있으신데 나는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지향점을 좀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 노무를 다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고요. 저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계형 정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걸 이겨나가는 큰 저희 힘이 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해서 가면 우리 잠보장경에도 나오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또 못 나갈 때 비굴하지 말자라는 것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권불 10년 화무 11원 그러는데 윤석열처럼 마치 뭐 천년만년 권력을 잡을 것처럼 하다가 2년 반 만에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지나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제 감옥 생활에 힘들었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서 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진리 교훈을 간직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이 지금 맞느냐 어떤 취약점이 있느냐 더군다나 이렇게 중동 전쟁이 터지는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그려본다면 뭘 좀 보충하고 더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다극화 사회에서 생존하는 외교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처럼 냉전 시대나 뭐 미소 시대, 미중 시대에 어느 한쪽 편을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국제 정세이지만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중시하지만 동시에 중국, 러시아, 북한 또한 다른 이제 아프리카, 유럽을 비롯한 다른 세계의 나라와 중견 선도 국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외교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쉽지 않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미국과도 대화하고 우리 입장을 납득시켜 가면서 우리의 자율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러시아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네트워크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러 관계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저도 반대고 비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후원금도 한 그때 $1,000 내고 이제 상징적이지만 이렇게 연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라든지 뭐 독재와 민주주의의 싸움처럼 어떤 선과 악의 싸움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나토가 동진 정책으로 계속 폴란드, 헝가리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에 다 해가지고 불가리아 뭐까지 다 나토로 가입을 하더니 결국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고 결국 내부에 지금 돈바스 도네츠크 지역에 러시아를 쓰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탄압들이 되면서 내부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러시아군이 개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은 이 양쪽에 어느 한쪽에 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이 자세로 양쪽의 휴전과 평화 협정을 유도하고 양측 모두 다 인도적 지원, 건설 지원 같은 걸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로 온다면은 이 충청권이 제 충남도 통합이 무산됐고 해서 약간 좀 혼선에 빠졌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통합을 이루어갈 것이고 목걸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광주 전남이 유일하게 통합이 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혼란과 그런 진통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잘해서 4년 뒤에 통합을 될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과 충북, 대전은 사실 수도권과 바로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 지방과 수도권의 중간 중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교통 체계가 더 확대되고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뭐 오송 지역의 그런 생명과학 사업부터 시작해서 대덕 연구단지와 관련된 대전 지역의 그러한 그 첨단 산업의 유치 부분하고 우리 충남의 이제 천안 그다음에 거기 뭐 종축장 같은 데가 200만 평이 넘는 게 이제 그 성완 쪽이 비었을 때 거기를 어떻게 이제 첨단 산업 단지로 만들 것이냐 이런 과제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 새롭게 진입하는 정치인들에게 귀중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우리 권선택 시장님 항상 제가 부담을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때 사면이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뒤늦게나마 사면이 돼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복당하시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후배 정치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끊임없이 좀 공부하고 생계형 정치를 하지 말고 뭔가 소신과 어떤 역사의식을 갖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선 의원이 되면 항상 재선 걱정하고 재선하면 삼선 되면 뭐 원내대표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 앞길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본말이 전도돼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지가 헷갈리게 됩니다. 마치 자선단체가 돈 모금해가지고 실제 사업은 한 10%도 안 하고 90%는 자기들 먹고 살고 그 조직 유지하고 인건비 쓴 데 쓴다면 그 자선단체의 의미가 빛을 발한 것처럼 국회의원도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드릴 말씀은 생계형 정치인이 되지 맙시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큰 정치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